깨자. 이래서 물을 수 없어요. 뒤로 앉아보세요. 자, 이래서. 혜인이 알았어. 기다려. 링크 올리셔야죠. 뚜껑에 뚜껑에 링크를 올리셔야죠. 올려드릴게요. 링크가 뭐지? 링크가. 링크 없다고? 링크도 안 올렸어. 그렇죠. 됐어. 좋아. 나가. 이거는 뭐예요? 소리가 나는데? 아까 뭘 껐어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사운드가. 뭘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아니, 잠깐만,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 그, 마이크. 줄이면 되겠다. 끄시고. 오케이, 됐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죠? 크라우드가 저희들한테는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광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사업을 만나서 즐겁게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 크라우드를 만난 거는 작년 12월 달에 만났습니다. 초에 만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크라우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와중에서도 어려움도 많았고 또 스폰서로부터 많은 질의도 많이 했지만은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크라우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또 그만큼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봉착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어려운 봉착을 해결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발전해 갈 거고요. 또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금전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는 다 어려운 것도 과정이 다 있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힘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25만원짜리가 어떻게 돈이 되느냐,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잘해서 어떤 분은 프레지던트 간 분들이 계시고 또 디렉터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매니저 가신 분들도 있고 각각의 자기 노력에 의해서 다들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기회가 왔지만은 제가 선택을 못했을 뿐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참 좋은 결과를 못 가져갔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장기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크라우드 원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열광에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거고요. 더 성공을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라는 건 참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고 광범위하게 사업이 확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의 특징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은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정거장을 만들어 놨을까? 기차를 타고 내리기에 편리하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지면보다 높이 설치해 놓은 장소가 바로 플랫폼이었어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하철역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비즈니스 특징은 IT 분야의 플랫폼 개념입니다. 전 세계가 다양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통한 수익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등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IT 산업이 점점점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한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습니까? 무료 채팅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그거를 홍보하여 사용자들을 모으면 카카오 내에서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결제도 하고 쇼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수익이나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명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다 플랫폼으로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특징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급속 성장. 왜 이렇게 급속적으로 성장하느냐 보면은 지금은 코로나가 가속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좀 기회가 왔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경제에서 플랫폼으로서 성장한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총 톱10 중 7곳이 구글이나 애플 등 I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배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돈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인프라가 돈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카카오 메신저는 약 3,559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35조 정도, 또 네이버 포털은 3천만 명 정도가 되고 54조 정도 되고 쿠팡이 1,485만 명인데 55조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넷플릭스,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전부 IT 기반으로서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탑10 기업 총 플랫폼 기업 비중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IT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년 후가 보면은 IT 기반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다들 운하면은 대기업으로도 성장을 했고 전 세계의 시가총액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저희 클라우드도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이거보다 더한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가 재해석적으로 온다면 혁신이 되다 보니까 IT가 몰고 올 혁신의 핵심은 인지노동이 감소해요. 인지노동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 노동하는 것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1차 산업은 노동력으로서 온다면 혁신이 됐고 2차 혁신은 2차 혁명은 산업혁명은 생산 제조 혁신이었고 3차 혁신은 정보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면 4차는 무엇입니까? IT 기반으로 인지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IT 산업이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될 거라고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로보스틱 등 관련 기술, 이거는 AI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 경제는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뭐가?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인류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전례 없던 생산성 향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라우드 원입니다. 2021년이 벌써 1, 4분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았는 거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남았지만은 이 3분기 안에 크라우드는 더 발전될 것이고, 크라우드는 전 세계 회원이 지금 현재는 2,800만 명이지만은 1억 명을 목표로 해서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회원을 증가시키면은 1억 명은 충분하게 능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라우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원, becomes the pioneer, change your future. 개척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바꾸십시오. 라고 요한 홀스틴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크라우드원은 IT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돈을 버세요라고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가 어떤 것이냐? 100% 모바일 비즈니스입니다. 100%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크라우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 자동차나 침대를 소유자인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드는 자체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할 것인가?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플랫폼이고 또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해 줌으로써 서로가 공유 경제를 합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라우드 비즈니스의 특징은 저희들은 가입을 할 때 유료 회원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수익의 80%를 공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회원 가입 시 15만원, 월간 오토십이 없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평생 갱신이나 등록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글로벌 풀 수입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은 크라우드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크라우드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서 MLL 협회에 등록하여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132개국 회원에게 수익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배당 수당을 받았었죠. 저처럼 회사는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는 어떤 회사가 저희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프 트렌드, 여행 포털 사이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사이트, 세 번째가 아필고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갬블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믹스터라는 소셜 모바일 게임이라는 회사, 그리고 또 나머지 몇 개사가 더 있지만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제휴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점점 늘어나면은 저희들 회원들한테는 점점 더 배당 수익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는 어떤 회사냐? 크라우드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광고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알다시피 뭐 광고를 만들어서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크라우드는 상품이 없습니다. 제품이 없습니다. 제2회사의 상품 서비스를 광고를 하고, 현재는 여행 포털 사이트인 라이프랜드, 온라인 게임사, 믹스터, 로또 게임 또는 베팅 사이트, 아필고, 교육 사이트 등,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날 에픽 로또라는 회사가 또 들어왔죠. 앞으로 하나하나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크라우드에 가입하면은 자동적으로 제휴 사이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회원은 유료 회원제인데, 그러면 회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이냐? 7가지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입만 해도 혜택이 있고, 가입하고 패키지를 구매만으로서 교육 상품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원 리워드, 쉽게 말해서 소유권,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큰 자산으로 성장하고 3개월마다 수익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회원들은 처음으로 배당 수익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 날. 그때는 비록 미비하지만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더 크게 발전이 된다면 저희들 리워드를 갖고 있는 회원들한테는 그만한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배당을 주느냐? 회사의 수익의 80%를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이 지분을 따라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3월 30일까지만 크라우드 리워드를 줍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업그레이드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어쨌든 회사가 지분에 대한 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고요. 배당도 마찬가지 더 커질 거니까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다음은 몇 개라도 더 보유하는 것이 나한테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 모바일 플랫폼 시대.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다 플랫폼 사업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우버도 2019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연말에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상장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은 앞으로 크라우드원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의해서 그게 배당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라우드 회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크라우드 회사는 모 회사가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리지라는 회사가 스페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크라우드원 네트워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 7월 14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본사는 저기 두바이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본사에 있는 것이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바이에서 회사를 본사를 두는 이유는 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두바이에서 많은 회사들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2019년도 8월 1일 날 크라우드원 네트워크 리미티드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이센스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연 크라우드원이라는 회사가 정식적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시작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레벨 마케팅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마 비즈니스 홈 포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멀티레벨 마케팅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직접 판매 협회에서 등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알렉사 링크에서 보면은 크라우드원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당당하게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사에서 이렇게 크라우드원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1위로 평가를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렉사라는 회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전 회사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평가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형태로서 1위를 차지했을까 보면은 크라우드원 오버뷰 해가지고 본사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거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의 매출액이 약 660밀리언 정도 그 정도로 본다면은 6,600밀리언 그러니까 6억 6천억 불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 2019년도는 사실은 9천만 불 정도만 저기 매출이 일어났지만 2020년도는 7,750억 불이라는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한 733% 정도가 성장을 한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회사가 커미션은 어떻게 지불해 왔느냐? 2020년도는 약 한 75% 정도 수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매출 중에서 75%를 주면은 거의 다 앞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알다시피 우리 아메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35%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한국에서 받았고, 미국은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풀어주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멀티레벨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이 한계에 묶여져 있어요. 아시듯이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멘텀 선의는 2020년도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업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분명히 노력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크라우드원에 참여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게 있죠. 크라우드원 리워드를 해가지고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있지만은 회사는 처음 시작부터 작은 금액을 원했습니다. 왜? 어차피 플랫폼은 유저가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가입할 때 보통 얼마를 내준다 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99유로지만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한 15만 원 정도 내고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내면은 몇 개의 지원권을 받았느냐? 50개입니다. 근데 회사가 계속 프로모션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15만 원짜리가 45만 원짜리를 인정해서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은 전부 150개의 지원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150개가 과연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보시면 더 큰 수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주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상장이 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주식이 되는 거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입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변환이 되면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면 지분권을 갖고 있으면은 회사 수익의 40%에 대해 지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죠. 그러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배당은 언제 주느냐? 배당은 현금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주식이 아니더라도 배당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 해가지고 다 주식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분권을 가진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몇 프로 그러죠. 그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게 주식이 되는 거, 주식이 전환이 안 되면 계속 지분권으로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받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잘못 전달이 되다 보면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똑같은 사업자들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크라우드 리워드가 과연 주식이냐 주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그게 언론을 타게 됐어요. 언론을 타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거는 다단계 형식으로 내려가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식으로 상장할 수 없는 것이라 이래가지고 스킴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가 지나간 건 과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가질 필요 없는 거고요. 회사는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입의 100%를 가지고 20%는 회사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40%는 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준다. 이게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주잖아요. 3월 15일 날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나올 거고요. 9월 달에 나올 거고 12월 달에 나올 거. 그러면 4번의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작은 금액으로서 돈을 내가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배당을 준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원들이 페이스북이나 어디를 다 가입을 해도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식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당이 분기별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가입할 때 그 리워드가 한 개당 2유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다시피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구글은 정보도서관이고 클라우드는 제품과 서비스 도서관이다. 참 좋은 말이죠. 아마존은 제품의 도서관이고 클라우드는 공예와 엔터테인먼트 제품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워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크나큰 행운을 가져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플랫폼에서 회사 수익의 40%에 대해 비례적 수익률을 3개월마다 연구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전무후무한 혜택입니다. 현재로서 리워드 계정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마케팅이 시작이 되죠. 그때는 3월 말까지 줬기 때문에 이 리워드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정권법 및 SEC 규정 위반 불법이며 그렇게 되면 회사는 바로 폐쇄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회사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리워드를 지불한 거는 앞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모든 것이 많은 배당을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로자라고 보시고 앞으로 더 배당을 많이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하이퍼스테이라는 그 사이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회사가 서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서버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어디에 있냐면 저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접속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느냐를 보시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사용자가 몇 프로 정도 하면 24.5% 정도 됩니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5% 같으면 4분의 1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클라우드 원 열풍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불고 있다는 얘기겠죠.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러시아, 아르제바이잔, 남아프리카, 필리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본다면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사비만 매니저 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은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전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회사는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특히 놀란 건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전산이었어요. 처음부터 전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전산을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놨다는 게, 진짜 전산 잘 만들었다. 그럼 이 전산을 만들려면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또 회원이 2천만 명이라는 회원이 동시 접속했을 때 이 회사가 전산이 어떻게 다운이 된다든지 버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전산이 유지 보수가 딱 들어가는 거는 회사에서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해킹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잠시 멈춰서 차단을 하고 다시 운남도 돌리고, 이런 거 보니까 회사가 진짜 처음 시작부터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회원이 점점 늘어나면은 1억 명이 되고 2억 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열정적으로 사업에 대한만 매진만 하시면은 충분하게 이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과 크라우드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이걸 접하다 보니까 에러점이 조금 많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사장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문적인 그 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저희들이 크라우드를 비교표를 보시면요, 페이스북은 플랫폼 영역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처음 사업을 접했을 때 이 내용을 많이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번 들어보면은 과연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플랫폼 영역이 다르다. 페이스북은 SNS를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기 위한 광고, 그 다음에 배팅을 하기 위한 광고, 여행,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지금 광고로 가지고 회사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크라우드원에서는 이 광고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성격을 보면은 SNS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소통을 위한 성격이고, 저희들은 돈도 벌고 게임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도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유저 증가를 보면은 페이스북은 2년에 100만 명을 모집했지만은 저희들은 18개월 만에 2천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그거였습니다. 처음 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본 결과 3개월 만에 70만 명의 회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보니까 2천만 명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만큼 회원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아다시피 지금까지 회사가
한 번이라도 지불하는 수당을 지불하는 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회원이 더 많아지더라도 회사는 한 번도 수당 체불한 적도 없고 계속 매일같이 정산 탁탁탁탁 나오는 거고 야 정말 전산 프로그램을 잘 짜놨구나. 모든 IT 기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못하고 차이점이 크게 나거든요. 아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양만 따가와서 했던 그런 업체들이 얼마 안 가서 회원이 한 100만 명이 되면은 다운이 되고 이런 현상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크라우드원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연간 수익이 광고 수익만 하더라도 88조였어요. 그러면 크라우드원은 앞으로 1년 후에 광고를 받기 시작한다든지 2년 후에 광고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 광고 수입은 제휴회사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크라우드원의 수익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페이스북이 88조라면 크라우드원인 100조를 벌어들이면 그 중에서 20%를 뺀 20조를 뺀 80조를 우리 회원들은 다 나눠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선택을 잘했죠? 아마 잘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 크라우드원을 선택을 잘하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다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달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전달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전달하시면은 처음에는 거부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새로 왜 그때한테 또 강력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조금 어렵게 시작했지만은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전제조건 하에서 시작을 했다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나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왜 못할까 이걸 생각하면은 못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고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내비두세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만약에 1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서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몇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수익을 보장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상장을 해서 지금 한 $270 정도 계산하면 30몇만 원 조금 더 넘겠죠. 근데 저희들은 크라우드 리워드가 현재 한 개당 2유로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0.5유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2유로로서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왜? 4월 30일까지만 리워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3월 31일까지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하신 분들은 다 업그레이드 하셔갖고 1750주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가치는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을까 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용자 요거는 그냥 제가 넘기겠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전에 비교를 했지만은 페이스북은 20억 명이라는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크라우드원은 이 20억은 금방 초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라우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MLL 방식으로 채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택했을 뿐 다단계는 아닙니다.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 보면 월간 오토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약간의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매달 이름이 오토십 때문에 무진장 힘들었거든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벌어봤어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더 부담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또 갱신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또 갱신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클라우드원은 오토십이 없습니다. 왜?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없는데 무슨 다단계예요. 그렇죠? 단계 팔아먹는 건 없잖아요. 저희들은 소개를 해서 회원을 모집할 뿐이지 물건 파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만 다단계 형태를 취했다를 뿐 다단계 회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그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입한 날로부터 글로벌 풀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등록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 MLL 방식을 채택하는 모든 회사들은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체 수수료도 없고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 결산을 해서 적시 적립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해서 주는 회사도 있고 또 매일매일 정산해 주더라도 인출하는 부분에서 참 에러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BP를 받고 있지만 BP를 비트코인을 인출할 때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5% 받는 데도 있고 10% 받는 데도 천차만별하지만은 회사가 회원들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제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마케팅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케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2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냐? 5가지의 패키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5개 종류 중에서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이트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원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15만 원짜리를 내면은 블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언제 업그레이드 시켰냐면 저는 12월 21일 날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좀 지금 들어온 사람은 그렇지만은 앞전에 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혜택을 받았죠. 저는 12월 달에 12월 21일 날 업그레이드 할 때 골드를 업그레이드 하면 T3국에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작년이죠. 그죠? 12월 23일 날 새로운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그게 프로까지 가는 프로모션이었어요. 참 이틀 만에 1750개 날렸죠. 그리고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업그레이드 했지만 저는 2번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물론 제가 별도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수익을 받은 BP를 가지고 벌어놓은 거 가지고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아까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앞으로 일을 계속 하려면은 어떤 패키지를 도달해야 되는 갖고 있어야만 그 직업까지 갈 수 있는 그것도 생각했고 회사가 3월 31일까지 받고 리워드를 안 주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키지가 지금 현재 3월 31일까지 가입자한테는 적용이 되겠지만은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떤 패키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격은 조금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패키지 지원 방법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2월 3일 날 등록을 하고 한 5일간 쉬었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15만 원짜리가 사업성이 없다고 저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7일 날 스폰서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제가 이 회사에서 나온 PPT 자료를 검토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고 저는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빨리 그냥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바깥 세상을 못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패러다임도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래서 12월 8일부터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애로점이 있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소를 거래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입금을 시키고 짧으면 24시간, 48시간, 72시간, 길게는 120시간까지 거래소에서 인출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 애로움이 있으면서 저희들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도 초반에 시작해갖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지금은 키프트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참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하더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드럼으로 사가지고 보낼 때 잘못 보내갖고 에러도 많이 나고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경험을 못했더라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하겠죠. 보너스 종류는 후원수당, 판매 보너스 및 후원수당, 매칭 수당, 킥스타 수당 이렇게 세 종류는 적시 적립이 되는 그런 보너스고요. 스트림라인 보너스는 제가 등록하고 전 세계 회원들의 가입 인원수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나오는 그 리워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 직급 보너스가 있고 저희 회사 소매 보너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리워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지분 배당 보너스 이렇게 해서 7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시 받는 그 보너스를 저도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면서 한 번이라도 지체가 된다든지 안 나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종류에 대해서 깊이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개를 하면 소개수당, 일명 추천수당이라고 그러죠. 추천수당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이너리 후원 수당을 제가 보니까 통상적인 바이너리 후원 수당은 대실적이 누적이고 소실적이 들어갈 때마다 10%씩 주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받고 보니까 소실적 실적에 대실적에 3배를 더 준다? 무슨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 있냐?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랬어요. 회사가 참 특이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1개월 정도 지나니까 야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다. 사실은 소개수당은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후원수당을 대실적의 3배수를 준다는 거는 추천수당보다도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메리트가 또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스폰서님께서도 또 잘 파트너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바이너리 방식에 의해서 1대1로 맞춰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1대3으로 이렇게 맞춰 먹는 것이 후원수당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실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본인들도 생각 못했던 걸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스폰서께서 이렇게 수당은 이렇게 해서 회원들 배치할 때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충분하게 회원들도 파트너분들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칭 수당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거는 매칭이 보통 보면은 추천 매칭이니까요. 어떤 거는 뭐 후원 매칭도 있고 추천 매칭도 있지만은 저희 회사는 추천 매칭이거든요. 추천 매칭은 내가 몇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들이 내 일대에서
2대로 내려가고 3대로 내려가고 4대로 내려가고 5대로 내려가는데 회사가 어떻게 지불하냐면은 1대부터 5대까지 동일하게 10%씩 준다. 이런 회사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1대 10%, 2대 7%, 5%, 3%,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통상적인 지급 방식인데 저희들은 10% 준다는 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후원도 다른 그 방식하고 틀리고 매칭도 다른 데하고는 또 틀리니까 회사가 이렇게 다 풀어주면은 과연 수익이 있을까? 회사가 남는 게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회사는 수익 방법이 마케팅으로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회사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2회사로부터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으로 유입을 시켜주니까 그에 대한 광고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만큼 풀어줘도 회사가 잘 견뎌나갈 수 있고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마케팅도 마찬가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화이트는 내가 1대를 받으려면 직추천 4명이 되고 2대는 8명, 3대는 12명, 4대는 16명, 5대는 20명. 그래서 회사가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20명을 추천을 하고 내가 프로로 가든지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 해놓으면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춰지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추천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명을 다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칭이 5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5대까지라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하대요. 5대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5대가 끝이 아니라 5대가 되고 5대가 또 5대가 되고 5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꽃입니다. 저희 회사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매칭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내가 추천한 사람이 수당을 받으면은 그 수당이 내한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이 또 하더라도 마찬가지 올라오고 또 그 밑에 하더라도 5대에서 올라오는 수당까지 포함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럼 5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대가 또다시 1대, 2대, 3대, 5대가 내려가기 때문에 5대에서 1대, 1대, 2대, 3대, 5대, 5대가 또 5대를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5대죠. 그럼 이 매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회사의 꽃이니까 여러분들도 스폰서들한테 잘 여쭤보시고 파트너한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오나 매칭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은 다들 돈을 많이 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림라인 보너스가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보너스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기 지속 보너스는 직급 수당이에요. 저희들 직급은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팀 리더, 코디네이터, 매니저, 디렉터, 프레지던트, 시니어 프레지던트, 앰버서더 이렇게 7직급이 있거든요. 7직급마다 바이너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내가 달성을 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진급이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급 수당은 매월 15일 날 나오는데 중복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사원부터 시작하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거쳐온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당을 저희들이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밑에 회원들은 많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금년도에 그 새로운 마케팅이 되면은 예시가 된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디렉트가 되면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올려주겠다. 프레지던트가 되면은 월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예시지만은 회사는 그 예시가 그대로 아마 시행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희망을 가지시고 더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월 1,000만 원 월급 받는다. 월급만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 수당도 받고 매칭 수당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분한테 풀어줄 수 있는 거 다 풀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4개월 동안에 일을 하면서 참 회사가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냐라는 생각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회사는 저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하면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소매 보너스는 알다시피 저희들 저희 회사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라이프 트렌드에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그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그 플래티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제한테 보상이 받는 혜택이 굉장히 높거든요. 70에서 한 80% 정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여행을 갔다 와서 돈을 지불하면은 그 지불한 거에서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저한테도 받을 수 있고 또 제 파트너가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땐 제 소개했던 그 파트너가 보너스를 받게 되면 저도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직이 구축이 되면은 그 조직 구축이 그대로 제 회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회사에서 많은 행위를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도 마찬가지 투입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마케팅에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 유저 풀 수익은 분기별 지급하는 거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갖고 계시는 리워드 있지 않습니까? 지분권. 이 지분권에 대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150개보다는 1750개가 낫고 1750개보다는 3500개가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수당 중에서 30%를 떼서 또 리워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를 많이 하시려면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파트너한테 리워드의 가치를 일러주시면 아마 다 업그레이드 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출금은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진짜 주느냐? 왜? 실제로 제가 시작할 때는 받아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께서는 빨리 시작했고 또 수입이 많으니까 인출을 해봤는데 시간 텀이 좀 길더라 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준다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1월 6일 날 출금을 했는데 1월 15일 날 처음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회사가 인출을 지칭할 때 BP가 우리가 보통 보면 2만 BP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2만 BP 출금하면 2만 BP만큼 그대로 출금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제한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새벽 1시에 해도 출금이 되고 아침 5시에 해도 출금이 됩니다. 이게 회사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단 출금을 하려면은 KYC 인증이 필요하다. KYC는 알고 계시죠? 실명 인증입니다. 실명 인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전 세계 회원들이 2,800만 명 회원이 비트코인으로 다 출금을 했을 겁니다. 2,800명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1,000만 명이라는 회원이 비트코인을 출금 신청하면은 회사가 그걸 출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날짜가 딜레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출금하는 거, 여러분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계좌가 실제로 갖고 있는 전 세계 회원이 한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모았습니다. 모으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이게 회사가 저한테 주는 기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노력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출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갖지 말고 기다리시면 회사는 분명히 출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크라우드를 만났지만은 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됐어요. 그러나 전 세계는 지금 크라우드 열풍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입했을 때 하루에 회원수가 증가하는 회원수가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 10만 명씩 이런 늘어나잖아요.
그때 한번 회사에서 뉴스에 보면은 이틀 만에 6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확장성이 크다는 거는 무엇인가 분명히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는 거지, 혜택이 없으면 절대 안 늘어나거든요. 어쨌든 열풍에 바람을 타고 같이 동참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아온다 해가지고 돈은 부자는 못 됐어요. 하지만 재능도 그렇게 많은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거북이와 토끼가 까불다 보니까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좀 한다고 나서지 말고 본인이 점잖해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성실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나요, 여러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잡지를 못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도 놓치고 두 번째도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됐겠죠. 근데 지금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잡으시면은 이 기회가 첫 번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잡으시고 꼭 성공하시고, 성공하시려면은 행동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걸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줌이라는 것을 해봤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